안녕하세요, 권호석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시니어 가이드에서 안기훈 편집국장님이 인터뷰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안기훈.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회장님을 뵙고 인터뷰하기로 한 시니어 가이드의 안기훈 편집국장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시간 내주셔서 반갑습니다. 아, 별 말씀. 네. 예, 예. 그동안에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네, 네. 네, 국가와 기업들을 위해서 해오신 일들이 예, 예. 굉장히 또 크시고 그다음에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분이어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별 네. 말씀입니다. 예.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에 나온 이야기들은 빼고 문 닫아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것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목회학 하셨습니다. 네, 네. 예, 박사님이시고 예. 예. 지금 이렇게 우리 중소기업들과 국가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 그리고 체육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목회를 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제가 이제 말씀이 좋아서 네. 신학을 하다 보니까 네. 신학 박사가 됐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사람이 이렇게 뭐 영육간의 축복인데 네. 우리가 목회 그러면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있잖아요. 네. 밥이 있어야 되고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주면서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밥을 좀 해결해 주는 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것도 참 좋은 거고요. 그러나 또 좋은 일하는 것도 좋은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만 회원들이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또 서로 공유를 하고 예, 예. 교류를 하게 된 거네요. 네. 늘 뭐 2배로 사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 새벽에 3시에 일어나셔서 네. 출근은 3시 40분 4시에 하시고 건강은 어떻게 건강은 늘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합니다. 네. 하는데 주시님께서 하는 소리가 네. 살만 좀 빼면 괜찮다고. 건강 전혀 이상이 없으시다고 예, 말씀이시네요. 괜찮습니다. 예. 평소 건강법은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고 늘 이제 특별한 운동은 한 적이 없고요. 옛날에 운동했지만 그냥 밥 잘 먹고 열심히 일하다가 네. 요 최근에 와서 이제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조금 운동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전까지는 운동하면서 전혀 일만 운동 하셨다. 예, 한 20여 년 운동 전혀 못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세요? 근데 저희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말씀하신 목사님도 계신데 네. 그 새벽에 문을 열고 나오시는 거 어떤 새벽을 깨우리라는 김진홍 목사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쓰셨는데 새벽 시간에 이렇게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이렇게 나올 때 되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하루를 알차게 보낸다는 생각. 그게 이제 제일 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하니까 네. 조용히 나만의 생각, 나만의 시간, 누구한테도 타치받지 않는 나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 일도 생각하고 오늘 할 일도 생각하고 내일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을 아주 평안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이게 참 좋아서 새벽에 일어납니다. 네. 혹시 예수님이 혼자 계셨던 혼자 기도하셨던 그 시간 혹시 연관된 거는 아니신가요? 뭐 그런 생각은 뭐 사실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이제 그런 거보다는 저만의 시간도 있지만 얼마 전에 제가 한 25년 전, 30년 전쯤 되겠네요. 새벽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산상 기도를 하는데 그 청년부 제가 전도부장이니까 그 당시에 교회 전도부장이니까 갔는데 밤에 다들 나무 뿌리를 잡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기도할까? 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네. 다 보고 계시는데 그냥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될까? 네.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침에 목사님이 설교 말씀이 눈 뜨고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단답으로 주셔서 참 특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참 즐기는 편입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과 일정은 눈 뜨고 기도하시는 거라고 저희가 봐도 예, 그렇게 보셔도 되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내가 어디를 가도 내 출입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한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생각 모든 게 내 안에 계시니까 네. 그런 것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시대 변화를 읽으시는 방법,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시고 그다음에 정확하시고 그다음에 스케일이 좀 넓고 크시고 깊기도 하고 그래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어떤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시대 변화를 읽으시는지. 꼭 뭐 시대의 변화를 읽기 위해서 읽은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어떤 게 우리가 이제 보면 1차 산업혁명은 석탄과 철이고 네. 2차 산업혁명은 에디슨의 전기 상용하고 네. 3차는 IT고 4차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인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다음에 할 건 뭘까? 이런 거에 대한 퀘션 마크를 남보다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스타일 문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성격상 네. 이제 우리가 돈이 없고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머리가 좋잖아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머리 좋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의 교육열 이런 게 상당히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보시면은 뭐 특별하게 뭐 연유를 안 보더라도 이제 그런 경우로 봅니다. 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네. 그 이전에 정구, 그러니까 테니스 예.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운동하시는 분들은 예. 실수하면 그거 잊어버리시고 넥스트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그 연관된 생각법이신지. 예.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반복적인 훈련을 합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스윙을 한번 하더라도 똑같은 스윙을 계속하는 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네. 뭐 100만 분제리 실수를 줄인다 그럴까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훈련하는 게 뭐 같은 습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회장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한국이라는 게 있고 세계가 있고 그 생각하시는 한국이 훨씬 큰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세계를 한국이 품는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우리가 국산품을 애용하자, 우리 것만 쓰자 이렇게는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인터넷 사회가 글로벌 시대를 열어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가슴을 열고 세계가 이제 하나가 돼서 함께 가야 되고 우리의 국경 없는 이제 이런 세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세계 중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어떤 여러 가지 면을 보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지적이고 이런 면에서는 저는 우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가 좀 더 협동하고 협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잘 갖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민족이 될 수 있는 소질을 타고니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 한국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쪽의 비즈니스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최근에 화해 소식도 있으시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 예, 중국에는 한 2014년도부터 한 5년간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피상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는 중국에 가서 아예 지내면서 한 5년을 깊숙이 그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참 중국 분들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특히 뭐가 있냐면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요즘처럼 우리가
어른들을 이렇게 공경하지 않는 이런 풍토는 빨리 우리가 바뀌어서 밑분들을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고 왜냐하면 우리도 나이 먹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나이 먹을 텐데 그래서 자기보다 오래 산 분들 또 경륜이 있는 분들을 공경하는 이런 문화는 우리가 중국인들한테 참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공경하는 마음을 보고 참 많은 존경심을 갖게 됐다는 거. 그다음 이번에 하웨이가 세계 1위 기업인데 하드웨어로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9만 명이라고 하는 IT 기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하고 손을 잡았겠느냐. 그들이 아무리 인구가 많다고 해도 또 IQ 50짜리 10,000명하고 51짜리 하나하고 싸우면 IQ 50을 아무리 더 해봐야 50밖에 안 나옵니다. 51짜리 하나가 낫습니다. IQ의 세계는 양에 있는 게 아니라 질에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강조해가지고 하이웨이가 손을 잡게 돼서 이제 글로벌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라고? 이제 기술에 대한 검증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호환성 테스트 다 끝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가 우리 기술에 대해 개런티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서티피케이션도 주고 인증서도 주고 오소라이즈드 파트너라고 하는 공인된 파트너라고 하는 것도 주면서 화웨이의 제일 높은 분이 사인을 해서 이 기업은 내가 보증한다 이런 형태로 주게 되니까 저도 굉장히 자긍심도 올라가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의 회사의 가치 7조가 넘는 어떠셨어요? 그 30여 년 전 시작하셨을 때와 지금 이뤄내신 거 계획대로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미진한 게 많이 있으신가요? 네, 뭐든지 이렇게 저는 제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눈 오는 날 이렇게 운동장에서 어떤 목표를 딱 보고 이렇게 똑바로 가더라도 뒤돌아보면 이게 삐딱삐딱하다고요. 이게 똑바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목표를 놓친 삶이 되면 제자리 걸음을 돌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와 같이 혼란스러울 텐데 저는 항상 한 곳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평생 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똑바르게 내가 목표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가 하면 뒤돌아보면 잘했다는 것보다는 부족했던 것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이럴 때 조금 이랬었으면 하는 후회도 많이 되고 하지만 그것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계속해서 보완해야죠. 그 아직 더 이루고 싶으신 것들이 더 있으시잖아요. 예. 언제까지 일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그래서 오성정신이라는 거를 목표로 세웠어요. 오성정신은 원래 제 이름이 오성이니까 오석이 아니고 오성입니다. 원래는 할아버지가 오성장군 5스타 저널 해가지고 오성장군이 되라고 했는데 근데 이 돌 5개가 올라가 있어요. 오성이 올라가가지고 돌 5개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목표로 세운 게 나는 꿈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상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나는 부를 이루는 사람이다. 나는 불우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다. 나는 미래를 준비해 주는 사람이다. 이런 목표를 두고 이 목표 잣대 위에서 항상 행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첫째는 꿈을 꾸면서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세상,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 그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그래서 남이 만들어준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도전 정신으로 그렇게 그 꿈을 이루려니까 뭐 이상을 실현하려면 잠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잠 좀 많이 줄이고 남보다 잘하는 건 잠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 잠 줄이고 열심히 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세 번째가 나는 부를 이루는 사람. 부자라고 하는 게 뭐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부자여야 되고 또 우리가 그래서 저는 대부유천이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낮고 작은 부자는 그저 근면하면 된다고 소부유군이다. 이런 정신으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웃돕기를 제 삶의 한순간으로 계속 해왔고
그리고 마지막이 아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이제 가져가고 싶은 게 없고요. 또 가져갈 것도 없고요. 가져가지도 못해요 또. 최근에 기부하신 말씀하신 아니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고 싶다고 가져가지도 못할 걸 위해서 내 왜 목숨을 바치냐. 그래서 저는 다 남한테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얼마나 재산 가치가 되냐 이건 가치일 뿐이지 이베리에이션이지 이게 현재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 가치를 더 높은 가치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더 작은 가치도 될 수 있고 그러나 그런 평가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오히려 그 평가보다 더 높은 평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은 언제부터 품으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한 50년 이상 다니다 보니까 성경을 보다 아브라함의 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모래사장에서 모래보다 많은 내 자손과 후손을 주겠다 하는 그 꿈을 보면서 아브라함만 모래만큼 많은 후손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한국의 후손도 우리가 한국도 우리가 뭐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뭐 부끄러운 사건 1위, 출산율 최하 이렇다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우리가 단합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우린 출산율이 높고 또 자살률이 없고 이혼율이 없고 보다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힘이지만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저는 그 꿈을 꾸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 회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점수를 매기신다면 어느 정도시고 앞으로 몇 년 후면 뭐 어떻게 바뀔 건지 혹시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시고 준비하시니까 여쭤봅니다. 뭐 감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좀 부끄럽지만 또 미래를 예단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또 말씀을 주시니까 감히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된다면 참 암울하다.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된다면 굉장히 암울한 시대가 점점 더 도래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달라져서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제 할렘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렘가라고 하는 이제 책 속에 있는 건데 그 우리가 뭐 깽영화를 보다 보면 이스트우드 막 할렘가 이런 게 나오면 한 흑인이 이렇게 막 다들 도망가고 할렘가를 떠나고 이럴 때 어느 한 흑인이 이제 나타나서 도랑의 우물을 없애고 오물을 없애고 하면서 해다가 보니까 이 사람 두 사람들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제 거기서 할렘과 회색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치안도 다 사라진 그런 도시를 만든 게 아니라 서로가 힘을 모아서 할렘가를 재건하는 그런 가운데 이 한 흑인이 시작했던 그 운동이 점점 확산돼서 오늘날 살기 좋은 그런 곳이 됐다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또 지금 사회는 어렵지만 언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 따나기는 힘들고요. 다만 우리가 변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베풀고 이런 마음을 확산시키다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성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부터 모든 걸로 봤을 때는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는 이성을 회복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또 사이에 훌륭하신 지도자분들이 나오셔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면 아마 대한민국인들 하나의 지도자를 잘 만나면 우리가 잘 성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과 계획 중에 그 신의 한 수 같은 굉장히 좋은 계획들이 있으셔요. 왜 지도자들 올림픽, 그 다음에 명인 클럽, 다 회장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지도자 올림픽 그다음에 그 명인 클럽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한국 체육 지도자 청년협회를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먹고 살 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올림픽을 치르고 월드컵을 치르고 나면 그 많은 시설을 그 한 달하고 보름을 치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스포츠 시설을 관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은 국력 낭비고 네. 국익에 큰 마이너스가 오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만든 게 세계 체육 지도자 총연합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월드컵을 치르고 올림픽을 치는 이 시설을 이용해서 스포츠 특수 관광 수익을 돌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마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하면은 한 10만 원 남는다면 관광객이 하나 들어오면 100만 원이 남습니다. 자동차 10대 판 것만큼 이익이 돼요. 그렇다면 올림픽을 치르고 월드컵을 치르는 이런 여건과 우리는 반만년 문화민족이고 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관광하기 좋고 우리는 또 사계절이 있으니까 사계절 스포츠가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을 만들어서 시작하게 된다면 한국이 관광 수익을 세계에서 제일 스위스보다 더 많이 올릴 수 있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릴 수 있다 해서 제가 횡성에다 12만 평에다가 세계 체육 지도자 청년협회를 만들어서 진행하던 중에 제가 또 못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참 혼 좀 났죠. 그래서 저놈이 저러다 정치하려고 그런다고 사실 지금까지도 정치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 나라가 좋아서 했던 일을 또 그렇게 오도하는 바람에 제가 아주 고생을 시큰 한번 했던 게 그 단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 주셨던 명인클럽이라는 거는 제가 아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주임 교수를 할 때 보니까 여가 레크레이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한국인들의. 그래서 한국인들의 여가 레크레이션 문화를 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성인들이 이렇다 할 문화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인 클럽이란 걸 만들어서 전국에다 80만 명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우리 서로 이제 명인 클럽이란 건 뭐냐면 명인들이 내가 가진 좋은 뭐 악기를 다룬다든가 내가 법률에 대해서 잘한다든가 내가 어느 분야의 명인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거를 이제 정년퇴직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모임에서 잘 지도해 줌으로 인해서 그게 참여한 사람들이 전문 지식도 배우고 또 명인은 명인의 솜씨도 빛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이웃이 따뜻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한국인의 놀이문화도 만들고 그리고 이웃 간의 사랑도 꽃피우면서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데 일조하자 그래서 만들었던 단체가 대한민국 명인클럽이고 그 단체를 만들어서 한 8년간 제가 전국적으로 조직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죠. 그 인원이 수십만이 되죠. 그랬던 겁니다. 그 명인 아래 또 명인들이 이렇게 다 모이시는. 그 지금은 이렇게 그분들이 그 지금 회장님 하시는 사업과 다 연결이 돼 있고 공유가 돼 있는 건가요? 그 이후에 저는 지옵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 적립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건 봉사 활동이고 이건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그거를 더 지속하기는 힘들어서 그동안은 계속 기술 개발에 그 다음에 기가 코리아 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많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제가 기술 개발이 끝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니까 지금 이제 그분들도 다시 참여하고 그렇죠. 이래서 지금 회원 숫자가 보니까 이제 많이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분들한테 상은 엄청 주셨는데 받으시는 상은 사모님 밥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상만 주셨죠. 그 상을 받아보신 적은? 상은 제가 다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절을 하시. 그래서 대통령 표창도 또 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직능단체 총회장을 하고 하다 보면 그런 상을 주는데 공적 조회를 제가 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하고 같이 되는 분 중에 뭐 훈장을 받으신 분들도 많고 대통령 표창 뭐
장관상 이런 분을 많이 받았지만 저도 사실 살짝 하나 집어넣어서 좀 받고 싶었는데 그런데 우리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는 그런 성경 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어디 딴 곳에서 받으라는 것도 거절하고 심지어는 행성 초등학교에 가봤더니 컴퓨터 시설이 없어가지고 저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시설인데 먼지가 자욱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학교 선생님을 지원해 줘가지고 그 경비를 지원해 드려서 학생들이 자격증을 받으니까 교육감님이 표창하겠다고 오시라 그래서 제가 죄송하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상은 안 받겠습니다 거절을 하고 그와 같은 거절했던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저는 상이라고는 집사람이 주는 밥상 하나밖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받으시는 상입니다. 아예 상은 매일 받습니다. 그 회장님만을 위한 시간이 있으세요? 제가 진짜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인데요. 사업 예, 빼시고. 예, 예. 다들 그렇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묻냐면은 휴가 가봤냐고. 그리고 휴가 가봤냐고 이렇게 많이 물으세요. 쉬는 시간이 있냐고. 당신만을 위한 시간이 있냐고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질문도 하지만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야, 권 회장처럼 잘나면 나는 한 달도 못 산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뭐냐면 저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즐겁게 하는 일이니까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시간이 다 휴가입니다. 제 위에 사람도 없고 누가 날 보고 이래라 저래라는 사람도 없고 제가 알아서 제가 하는 거니까 저는 참 편하네요. 그래서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휴가가 별도로 있을 필요도 없고 이게 지금 내가 휴가 시간이고 또 이게 내가 지금 즐기는 시간이고 일하시는 나만의 시간이고 남한테 저쪽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굳이 노는 시간 안 노는 시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게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잖아요. 나도 이게 지금 즐겁게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남들보다 휴가가 좀 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으시네요. 예. 365일이시니까. 예, 그럼요. 예. 중소기업들 예. 이렇게 고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바이오 초청을 해서 상담회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비대면 때문에 못 하고 예. 이 시기에 그 중소기업들이 많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회원사가 되지 않거나 그런 이제 새로운 회원사들한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은 아직은 기각코리아 그러면 GA 그러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네. 그냥 개발만 오래 하던 회사, 뭐 다단계 타짜도 안 해본 회사지만 마치 다단계 회사,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이제 흘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지금 이 회사는 소위 말해서 상품, 판매원 플랫폼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도 우리하고는 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팔아주는 회사니까. 그래서 다들 보면 쇼핑몰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거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저희들은 판매원 전문 쇼핑몰이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자든지 다 포함이 됩니다. 네. 상품을 만들어 놓고 기업이 물건을 안 팔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팔아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함께 가야 되고 지금은 PR이 안 돼 있는 거고 또 많이 안 알려진 것뿐이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회사가 점점 더 부각을 나타내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생산자 회사 있으시면 사례가 있으시면 한 개만 부탁드립니다. 예, 참 많이 있죠. 많이 있으실 것 있는데 같습니다. 참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특히 참 마음이 아픈 게 많이 떠오르죠. 그래서 저는 그 지옵이라는 회사를 참 가슴에 담고 삽니다. 지옵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지자는 그라운드라는 자자에 지자를 땄고요. 오비는 빗나간 사람들 이제 이렇게 해서 IMF가 왔을 때 정부에서 저한테 뭐를 맡겼냐면 노숙자 불황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총책을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맡아서 하다 보니까
잘하려다 보니까 송월주 스님, 강원영 목사님 이런 분들을 모셔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파를 초월해서 도와달라.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이런 엄청난 대업을 맡았는데 잘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두 번째 서울시 25개 구청에 있는 사회 담당자를 불러서 이제 정부로부터 내가 이걸 받았는데 잘하고 싶다. 그러니 당신들이 도와달라 해서 도움을 받고 해서 IMF를 돌파할 때 저는 노숙자 불황인들을 돕는 일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때 지업이라는 회사가 제게는 가장 가슴에 와 닿는 회사고 그 회사는 정말 훌륭한 회사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산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산을 기획하는 사람이 죽고 도로 만들다가 도로 만든 사람 죽고 내 중에 다 만들어진 데에 가면서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OK 캐시백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 할인 적립 마일리지 포인트. 지업이라는 회사는 세계 최초로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 적립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가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가는데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서 이제 그들이 개발만 하고 국민들한테 알리기만 하고 고생하고 알리고 다음 투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분들은 다 무너지고 그분들이 조금만 더 단합하고 왔더라면 아마 판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에 다시 만들어진 회사가 이제 기가코리아예요. 그 전신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늘 그 다른 분들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세요. 지금도 뭐 이렇게 포인트 주는 적립해서 주는 거고 지금 이것도 판매자들, 생산자들을 돕는 그 회장님은 이들은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원이 있잖아요. 되게 우물한 개구리라 그러죠. 사람들은 요 안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라고 하는 게 일반인하고 예수님, 우리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하고 차이가 뭐냐면 사람은 내 것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점이 안에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니까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세계가 다 자기 거죠. 이렇게 이런 원리하고 똑같이 내가 욕심을 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고요. 내 것을 버리면 남의 것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무소유가 유소유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무소유가 유소유다. 가져갈 것도 없지만 가져가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좋은 차, 멋진 집을 갖는 것보다 배고픈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양식을 주고 조그마한 좋은 일을 줬을 때 그 맑은 눈 속에서 그걸 어떻게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선한 그 표정,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다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볼 때 좋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런 거, 꽃보다 아름답다는 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하신 그 배우도 계신데 그분 말씀처럼 김우중 회장님 말처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것처럼 또 김시롱 목사님처럼 김진홍 목사님처럼 새벽을 깨운다는 것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다 지금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이유는 지금 나쁜 사람만 있다면 이렇게 안 돌아갑니다. 좋은 생각,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잘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대한민국의 희망이 아주 많습니다. 회장님 말씀에 그 위인들의 그 철학이 그냥 이렇게 하나로 다 통일이 되네요. 그 예수님이셨네 그 말씀. 그 늘 잘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시는 스타일이시죠? 야단 안 치시나요 혹시? 야단을 안 칠 수는 없는데 남보다 덜 치는 편이죠. 근데 그 야단을 쳤다고 해서 그걸로 만약에 하나님이 매일같이 야단을 친다 그러면 난 아마 죽어도 1000번은 더 죽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야단을 치고 자른다 그러면 안 잘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내성이 약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면서 용서하고 인내하고 해주셨듯이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남보다 내공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 속담을
바꾸셔서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는 사람과 동거래하지 말라. 예. 그다음에 그 선생님 갖고 계신 네. 그 속담 몇 가지만 좀 예. 얘기를 해주시죠. 참 우리가 바꿔야 되는 속담이 있다면 못 올라가려면 쳐다보지도 말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달날아가는 세상에 못 올라가려면 어디 있습니까?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되고 네. 그다음에 아는 길도 물어가자. 그 의심병 환자도 아니고 알면은 그냥 가면 되지 왜 묻고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심병 환자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거 다 빼고도 아는 사람끼리는 돈거래하지 말자. 네. 그 돈 빌려주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돈 빌려달라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빌려달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기 싫으면 못 준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지. 그거 주기 싫으니까 속담을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저기 아는 사람끼리 돈거래지. 그럼 모르는 사람하고 돈거래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빨리 하루속히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겠나 해서 제가 속담을 좀 바꾸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잘못된 관점, 저는 이거는 좀 바꿔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돈이 땅을 사야 콩고물이도 생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성공을 하는 건데 그래서 옛말에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큰 사람 밑에 있어야 이득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인들은 길을 걸어갈 때 보면 이게 똘똘 뭐를 하든 이렇게 뭉칩니다. 네, 그렇죠. 그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인들은 오와 열을 맞춥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인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꼭 왕따를 시킵니다. 한쪽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우리가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우리가 나라를 잃은 적이 있고요. 또 6.25를 겪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단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좋게 보면 아주 선량한 민족입니다. 근데 나쁘게 보면 집안 싸움하느라고 남을 나라 갈 새도 없었어요. 노론소론 당파 싸움부터 뒤주세자부터 내 자식도 죽여가면서 그 정권이 뭐라고 자식보다 정권이 소중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내란 덕분에 나라를 잃고 나니까 우리 국민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 처자자가 법률도 없고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됐으니까 이런 치욕을 우리가 겪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가슴 아프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 일본을 무조건 나쁘게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참 일본이 했던 일은 생각하면 끔찍하죠. 저희들이. 그렇지만 우리 조상의 빛난 어리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 조상도 또한 부끄러운 수치를 가지고 있다. 왜? 내 자식 못 지키고 내 처자식 못 지키게 만들었지 않냐. 집안 싸움 하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반성하고 그리고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 이분들 어떡하라고. 이분들이 이렇게 냉정한 상태로 양국이 가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고 양국 국민은 지난 날을 서로 손잡고 해결해 나가는 이런 지혜로운 때가 필요한데 계속해서 각을 세워나가는 것은 이거는 양국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정치해 주신 분들도 좀 더 그곳에 있는 한국인들 이곳에 있는 일본인들을 생각하면서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판단. 그래서 우리 김인현 독립선언문에 보면 과거를 책미화하기에 급한 오이는 타의 원를 갖지 못하는 글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잘됐니 잘못됐니 하고 계속 발목 잡으면 미래로 못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은 지난 일이고 미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과 화합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태생적인 한계를 놓고 지금 계속해서 냉전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양국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속담을 나누는 중에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 이제 선대부터 겪은 우리 안에 내재된 분노 그 치료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걸 분노라고 표현을 못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분노라고 표현하셨어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내가 그걸 언론에도 낸 적이 있는데 그 바람에 저는 또 몰매를 맞았죠. 제가 그 얘기했다가 근데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끼를 낳으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내가 하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모습이. 똑같으니까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습만 똑같겠습니까? 그 자식의 피까지도 똑같은 겁니다. 성격도 똑같고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내 안의 분노가 나라 없는 36년 동안 당했을 그 수많은 분노가 우리 국민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전을 통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아직도 처리되지 않아서 일제와 우제 뭐 잔재다 뭐다 그러는데 우리도 일본을 존중하고 일본도 우리를 존중하면서 상호 존중하면서 지난날 조상들의 그랬던 암울했던 그 싸움의 시절을 서로 반성하고 협조하면서 위로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는 것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그런 상처가 깊은 사람들의 우리 전 국민의 정신병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왜? 우리 전 국민이 당한 수모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을 자꾸 물고 남을 혈뜯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안의 분노가 표출되지 못한 내 안의 분노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물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냐. 왜?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안에 분노가 지침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참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걸 부인할 게 아니라 인정하고 내 안의 분노를 잠재우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훈련도 하고 또 용서하는 습관도 갖고 타협하는 시간도 갖고 그러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우리가 이러한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거를 가리는 것보다는 그러다가 보면 자살률 2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혼율 2가 되고 싸움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는 긍정적으로 치료할 때다. 또 적극적으로 치료할 때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처음에는 좀 어둡지만 이런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지나다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50년 뒤에는 아주 우리 후손들은 그런 응분이 없는 상태에서 아주 쾌활한 삶을 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사람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난날 조상님들의 그 분노도 또 우리가 타고 가는 이 피해 저주를 어느 시점인가는 끊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가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드러내고 병은 자랑하고 치료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장을 썼죠. 전 국민의 정신병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는 이야기를 썼는데 그걸로 인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죠. 뭐 혹독한 대가가 있으셨으니까 실현되기엔 또 먼 얘기일 것 같으네요. 실현하기가 어려운 일일 수 있고. 예, 생각하기 나름하니까요. 이게 우리가 전체를 하려고 그러면 힘들겠지만 나 하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내 하나하나가 모여지면 전체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 혼자라도 나 혼자라도 나는 내가 할 일을 한다. 오성정신이라는 게 만들어 놓고 남들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정신 만들어 놓고 난 그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도 뭐 잘 되는 건 아니죠. 뭐 하면서도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기도 합니다. 그 기술 그다음에 뭐 세계화 그다음에 뭐 기업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할 수 있는 신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조금 설명해 주시죠. 예, 신뢰라고 하는 거,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모든 일이 아무리 좋은 일도 신뢰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될 게 없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받는 사회, 신뢰받는 지도자, 신뢰받는 동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가 아무리 사랑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쓸데없는 잡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본질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사랑이 모든 거의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던 사랑처럼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제 믿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되고 형제지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되고 선후배 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신뢰가 깨어진 사회는 결코 어떤 것도 성장하기 어렵다. 우리가 믿음과 신뢰, 그래도 우리 신용카드도 신뢰카드 아닙니까? 아, 네. 그래서 신뢰를 전제로 해서 외상도 주고 또 외상 후불제도 또 갚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나 중소기업이나 모든 사람이 우리가 물건을 하나 쓰더라도 그 회사를 신뢰하고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는 신뢰라고 생각해서 저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또 그것을 하나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아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그 신뢰가 빛을 발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뭐 역경을 극복하셨다거나 하는 그 일화가 조금 짧게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참 많죠. 많으시겠죠. 네, 참 많고 저처럼 이제 단체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얘기 있잖아요. 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오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건 정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했던 거지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그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아,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지만 근데 우리가 다르다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를 비교를 하면은 괜찮은데 다르다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네.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서 다른 게 정상인데 근데 이거를 틀리고 맞다로 갖다 대면 싸움밖에 안 생깁니다. 네. 내 생각인데 니는 왜 그래? 뭐 이렇게 돼버리면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 생각이 이렇지만 저 생각은 저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싸움이 아니라 인정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선생님도 어느새 이제 시니어에 접어드셨습니다. 예, 예. 네. 뭐 어린 시절의 그 리더십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으신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예.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뭐 은사 선생님 아니면 뭐 있다면 어느 분을?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고아원, 양로원, 지체부자들을 돕고 또 한국체육지대를 돕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는 받은 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서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김계아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후원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장학금부터 중학교 장학금, 고등학교 장학금부터 시작해서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주시는 진짜 귀한 분이죠. 그래서 풍기 인삼조합의 조합장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이제 저에 대한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분 도움으로 제가 학교도 마칠 수 있었고 그분 도움으로 또 이렇게 운동선수 생활도 할 수 있고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받은 바에 대해 감사하다 보니까 나도 이 다음에 내가 어른이 되면 그렇게 도와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가 소년 시절이었는데 이제 벌써 이렇게 나이가 먹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네. 빨리 가네요. 가끔 만나시나요? 아니 그분 한번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연세가 많으시니까. 예. 그 당시. 이렇게 성공하신 거 못 보고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계신 걸 못 보고 예, 지금도 성공을 한 거는 없고요. 그냥 성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요즘 아주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제 또 옛날 명인 클럽 사람들도 모이기 네. 시작하고 또 한채연 식구들도 오고 또 지오비 식구들 막 이렇게 다 모이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중소기업도 찾아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오늘 또 우리 저기 편집국장님도 오늘 날 오실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제가 뵙게 돼서 이거 지금 사실 우리가 애들 말로 날방송 아닙니까? 하나도 제가 뭘 묻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지금 처음 들으면서 이 답변을 하는데 좀 이렇게 준비 없이 답변해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늘 살아오신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게 더 가슴에 와 닿고요. 예. 그 저희가 이제 시니어 가이드 예. 않습니까? 예. 그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네. 같아서요. 시니어 저희가 이제 저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아마 초고령 사회, 고령 사회 이렇게 네. 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네. 뭐 중국, 한국 말할 것도 없이요. 네. 그래서 그
여기에 대해서 좀 아까 해법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네. 지도자 올림픽처럼 혹시 이런 거 뭐 혹시 좋은 대안 갖고 계시는 거 없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이게 뭐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세가 드신다는 거 누구나 연세 듭니다. 네. 정말 이거 나라에서 돈을 대주기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살 길도 찾아야 되는데 나이 50이 되면 다 내보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앞으로 100세 시대에 이 긴 세월 어떻게 살아가라고 정말 막막한 겁니다. 이럴 때 맞는 플랫폼이 바로 우리 플랫폼입니다. 아, 이게 우리 시니어들한테요? 예, 딱 아. 맞는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참 좋은 거를 질문해 주셨는데 오늘 편집국장님 그거 물어주시는 바람에 네. 점수 많이 따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제 시니어들이라는 게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세요. 네. 또 모바일을 잘 이렇게 다루지 못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IT 시대거든요. 그럼 이 IT 시대와 시니어들과의 관계에서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컴퓨터는 대개 보면 ERP 하나가 만들어지면 100명이 할 일을 3명이서 하고 나머지 97명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제가 만든 플랫폼은 100명이 하는 일을 100명이 하면서 더 좋은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하는 일자리예요. 아, 수익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차원에서 네. 시니어들이 컴퓨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를 안 해도 컴퓨터가 됩니다. 혁명적인 말씀.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안 해도 컴퓨터가 돼요. 아하. 다시 말하면 보세요. 우리가 젊은이들이 돌아다니면 차비를 내고 다녀야 돼요. 그냥 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시니어들이 되면 차비 면제잖아요. 전철을 타도 네. 우리가 돈 안 내고 타고 버는 게 없으니까. 그럴 때 난 다니면서 내 명함 하나 파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주소 하나 돌리면서 여기 들어가 봐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서 물건만 사서 쓰면 나는 컴퓨터 만지지 않아도 거기가 배달해주고 운송해주고 다 해주면서 내가 광고해줬다는 그거 하나로 나한테 광고비가 들어옵니다. 아하. 이런 비즈니스를 만들어 놓은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은 내가 돈 안 들이고 전철 타고 가야 될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오랫동안 만나왔으니까 만나서 자네 요즘 바쁘니까 여기 들어가 보게. 요즘 바쁜 현대인들이 언제 다 찾아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많은 사람이 다니면서 이 집하고 가격도 비교해보고 그래서 더 싼 거 더 좋은 거를 찾아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더 싸고 더 가성비 높은 질량은 좋고 값이 저렴한 상품을 싸게 쓰는 대신에 또 이거에 대한 광고를 누가 해줬어요? 이 시니어들이 다니면서 해줬잖아요. 그럼 그 광고비 쪽으로 통장에 돈을 받는 거예요. 컴퓨터 하나도 몰라도 컴퓨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니어가 가장 하기 좋은 사업이 저희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이 안에 탑재되어 있는 제품들은 회장님이 예, 보증하시는. 여기 회사에서 네. 제가 뭘 만들었냐면요. 네. 시니어를 위한 이 기술을 만든 겁니다. 뭐냐면 제일 잘하는 방법은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컴퓨터를 안 만지면 더 좋잖아요. 아, 안 만질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안 반가워하시는 그럼요. 얘기인데요. 안 만지면 네, 되는 네. 겁니다. 차비도 안 내고 다닐 수 있고 음. 컴퓨터 안 만져도 컴퓨터 사업을 할 수 있고 음. 이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한 30년이 제게는 악몽 같았지만 이거를 만들었다는 걸로 위안을 삼습니다. 뭔 얘기냐? 지금은 국민들이 잘 몰라서 네. 이 기가를 잘 모르고 네. GK를 모르고 지오리를 몰라요. 근데 좀 지나면 다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아. 그럼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가 솔루션도 만들어 놓고 특허도 만들어 놓고 플랫폼도 만들어 놓고 유형의 상품, 무형의 상품도 가져다 놓고 내가 할 일은 입만 가지고 다니면 돼요. 우리 다니면 입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가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 봐. 근데 인터넷 사회다 보니까 명함 먼저도 자기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 자기들이 보고 다 삽니다. 네. 그럼 사게 되면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잖아요. 그럼 생산자가 직접 거래하니까 유통이 없는 거예요. 원래 모든 상품은 10만 원짜리 같으면 대개 한 3만 원, 4만 원이 들어옵니다. 네. 그럼 나머지 6만 원이 다 종판, 도매, 소매와 광고를 통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술로 다 개발해 놓고
이거를 이제 자기가 다니면서 얘기해 준 사람한테 광고비를 지원해 주니까 네. 시니어들이 이 내용을 알면 아마 기를 쓰고 박수를 칠 겁니다. 네. 이건 뭐냐? 회사가 상품도 가져오고 네. 기술도 가져오고 광고도 해주고 유지, 관리, 보수, 운영, 정산도 하고 단지 시니어들은 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사업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고 명함만 파서 거기 회장, 사장, 대표 자기가 쓰면 돼요. 아 직함은 자기 마음대로 아 쓰는 그럼요. 식이네요. 아 그럼요. 내 마음 저 우리가 보면 우리 저 주식회사 뭐 이렇게 뜻이 내가 뭐 단체명 같은 건 자기 마음대로 쓰잖아요. 써서 자기가 회장하고 자기가 사장하고 뭐하고 그리고 사이트를 보면 그런 사이트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운영한다고 누가 생각해요? 그 사람이 사이트를 오면 그 사람 사이트인 줄 알지. 네. 그렇다고 해서 생산자 입장에서 누구 이름으로 팔면 어떤가요? 물건만 팔리면 되지. 네. 자, 이런 구조를 다 만들어놔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시니어들한테는 오늘 오시다 보니까 제대로 잘 오신 거예요. 아, 이 시니어들이 밥벌이, 시니어들의 용돈 이런 것들을 나라가 계속 대줄 수 없잖아요.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SK다, KT다, LG다 그 좋은 고급 인력이 나이 50이 되면 내보내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네. 그럼 그 안에서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모시려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학생들 중에 일자리 없는 분들을 모셔서 우리 분야를 같이 발전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어차피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잘못 오신 것 같은데 이런 거 잘 써주셔가지고 네. 그 저기 정년퇴직 하신 분들 네. 키가코리아가 참는다. 네. 그리고 나머지 30년, 40년을 키가코리아 와서 당신이 대기업에서 배운 솜씨를 가지고 네. 여기를 발전시켜서 시니어들을 돕고 또 독거노인들을 돕고 또 여기서 생긴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 여대생들, 네. 대학생들 그 시기에 학비가 없고 생활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네. 그 학생들한테 학비도 벌어주고 생활도 벌 수 있게끔 여기다 이런 기술을 우리가 발전시키자. 이렇게 되면 옛날에는 자기가 다니던 회사가 자기를 평생 먹여 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그 회사는 끊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사회를 살려야 되지 않냐. 네. 이런 측면에서 애사심을 가졌던 마음을 애국심으로 바꿔버리고 네. 우리가 더 국가라고 하는 것을 더 먼저 생각하면서 애사심을 애국심으로 바꿔서 우리가 같이 일하게 된다면 우리 실버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기사로 잘 써주셔서 네. 오늘 좀 시니어에서 오셨다 그랬길래 저는 되게 반가웠고 그래서 오늘 또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우리 방송 그냥 하자. 네. 뭐 나는 뭘 묻는지도 모르고 언제 있고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묻는 대로 답변해주고 가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 회사는 예.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 인생 이모작. 예.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모작 이 시기가 된. 뭐 회장님은 지금 한 7모작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많이 하고 예.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50대 후반. 예. 부터 벌써 나가서 앞으로 예. 40년 정도를 예. 해야 되는 예. 2모작, 3모작, 4모작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네, 네. 그분들한테 그 다른 분보다 7배를 열심히 사시는 회장님이 너무 멀리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아주 이분들 실천하실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 인생 후반전을 보내려고 그러면 첫째는 자금, 우리 말로 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보려고 그래도 지금 벌어놨던 돈도 없고 네. 또 쓸 돈도 없고 참 막막하기 이런 분들 기가코리아가 참 좋은 모델입니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어떤 사업하다가 정말 이제 어렵게 인테리어 해가지고 장사하고 있었는데 이거 문 닫게 되면 이제 난 갈 데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그 사업 계속 하게 하는 방법. 그것은 뭐냐? 부가 사업거리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 하면서 부가 사업거리를 가지고 수익을 올려서 할 수 있는 이런 회사. 그래서 제가 오늘 시니어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인생은 2모작, 3모작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든 회사를 떠나야 되고
또 우리가 또 만나면 헤어진다고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세상과도 이별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족과도 이별을 해야 되고 우리는 회자정리다. 만나면 헤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우리는 헤어짐을 위해서 만나는 거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잘 헤어져야 된다. 잘 헤어지는 것은 남기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우리가 무엇을 남기냐가 중요한데 빚을 남기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원수를 남기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용서라고 하는 것을 크게 보면 두 가지 용서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작은 용서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미움이 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다리를 못 뻗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굶겨서 내가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용서가 있고 또 큰 용서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인데 그분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칼자루를 딱 잡고 나서도 복수를 안 하지 않았잖아요. 다 용서했잖아요. 그거는 큰 용서입니다. 내가 당했던 것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서도 공격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정말 큰 용서인데 그분은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은 훌륭한 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니어 분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건 희망이 있는 거고 또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걸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내한테 없다는 것.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마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더 좋은 날, 그럼 내 삶이 마치는 날까지 그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우리 목적지입니다. 천국에 다다르기 위한 수련의 과정이라고 보면 지금의 내게 고난이 뭐 그렇게 힘들게 느껴질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잖아요. 이게 인생도 또한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천국 열매를 따기 위해서 피땀 흘려가는 과정 아닐까요? 운동선수가 땀 흘리는 과정이나 삶의 과정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왔냐고 얘기하기보다는 내게 이런 어려움인 이유를 생각하면서 내가 성실하게 그 과정을 통과하면 장학금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의 어려움이 그렇게 어렵게 안 느껴질 겁니다. 기아 코리아가 그 건널목이 될 수도 있고 버팀목이 될 수도 있고 사다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귀한 말씀 듣게 예. 돼서 예. 반갑고요. 하여튼 저희도 널리 알려서 예. 시니어분들이 예. 다시 활력을 찾고 인생 이모작 삼모작을 회장님의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저도 알리는 역할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저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니어에서 오셨는데 빈죽장님 오셨는데요. 참 있는 그대로의 방송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을 찾고 또 시니어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그 좋은 기술을 젊을 때 익혔던 그 기술을 그냥 사장시키고 하는 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많이 찾고 있다는 얘기를 글로 써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이러면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면역력 증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19라고 하는 걸 대하면서 너무 무서워들하고 약이 없다는 거. 우리 감기 약 없습니다. 그런데 감기에는 별로 겁을 안 먹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그러면 너무들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데 물론 집단 면역 체제도 필요합니다만은 개인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면역력 증강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포닌 성분 즉
매트릭스 M이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사포닌 성분을 가지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걸로 인해 가지고 병균을 막는다.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 생각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손 잘 씻고요. 비누로 좋은 비누로 손 잘 씻고요. 피부 잘 바르고요. 그리고 먹는 거 인스턴트 식품 줄이고요. 건강식품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식사 잘 하시고요. 요리 잘해서. 그러면서 면역력을 높이고 우리가 항상성을 높여놓으면 우리 인체는요. 외지간한 병균과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의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얼마나 필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병균이 오더라도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라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코로나19를 개인 면역력을 높이는 쪽에다 포인트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비누 이번에 나오는데 정말 약초 비누를 통해 가지고 병균을 정말 박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또 두 번째, 또 화장품 또한 그런 화장품, 질 좋은 화장품을 통해 가지고 또 보호를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인삼 제품, 홍삼 제품 이런 걸 통해서 사포닌이 많잖아요. 이것은 자 미국에서만 사포닌이 많은 매트릭스 M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통할까요? 그 성분이 사포닌입니다. 사포닌은 어디에 제일 많냐? 인삼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삼 제품을 저는 가져다가 강력하게 국민들한테 펼칠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이겨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또 식사를 잘 하셔도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가 운동을 적당하게 해줘도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우리 체내의 인체의 항상성을 높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질병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그게 세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기가코리아가 만들어내는 상품 또 GA가 만들어내는 상품 이런 것들은 전부 코로나19에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는 제품들로 저는 하나하나 지금 찾고 있고 지금 찾고 있는데 이번에 홍삼 제품도 아주 잘 찾았습니다. 사장님을 만나 뵀는데 여러 차례 만나 뵀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그래서 사장님한테도 또 좋은 가격에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출도 해야 되겠지만 국내에서도 여러분들 인삼 제품 많이 드시고요. 사포닌 성분이 우리의 면역력 증강에 굉장히 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동서고금을 통해서 알려진 일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대들이 연구했던 그런 학문을 귀중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국가에서 진행하는 국가 면역 체계도 중요하고요. 그런가 하면 개인별 면역 체계도 노력도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개인대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국가는 국가대로 그런 노력을 같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낸 모범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앞으로 비즈니스를 코로나19에 맞춰서 전부 그런 제품들을 마저다 판매를 시작하고 질 좋고 코로나19에 강력하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GA라고 하는 마크를 KS 마크와 같은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마크를 내면서 저는 판매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시작하면서 참 어린아이처럼 흥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사업이고 내가 하는 일이 시니어들에게도 또 대학생들에게도 일자리 없는 분들한테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중소기업에게는 판로를 열어드리는 길이고 일자리 없는 분들한테는 그것을 팔아서 그 이익금으로 자기의 생활비를 쓰게 하는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판매자 플러스 소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서 이제 저물가로 이 비용을 쓸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서 우리나라가 양극화 문제 돈 있는 사람은 아주 많아서 난리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어서 빈곤인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 좋은 플랫폼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저는 전 세계로 가는데 우선 한국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기가로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방송이 시작되는데
10월 1일 2021년 10월 1일부터 24시간 중소기업 방송이 시작됩니다. 15분 간격으로 한 개 생산하는 업체마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 생산자가 어떻게 이 물건을 만들었고 또 그 만드는 과정은 어떻고 그 상품은 어떻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15분 간격으로 1시간에 그렇게 만들게 되면 15분 한 개 회사 상품 광고해주고 5분 기가 방송하고 15분 광고 또 해주고 5분 이렇게 하면 딱 1시간씩 되는데 이렇게 해서 24시간을 돌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또 연예인들이 계세요. 연예인들은 참 인기 있을 땐 연예인이지만 인기가 떨어지고 연세가 드시고 나면 전부 다 할 일이 없으세요. 이런 분들에게 런닝 개런티를 만들어줘서 중소기업의 상품과 이런 연예인을 하나씩 1대1 매칭을 해줘서 그 연예인이 잘 알고 있는 연예인이 보고 싶었던 연예인이 나와서 이 칫솔 너무 좋거든요. 이 비누 너무 좋거든요. 라고 설명하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제품이 팔릴 때마다 런닝 개런티로 이 연예인도 그 이익을 가져가게 하면서 연예인도 살아나고 공장도 살아나고 또 소비자는 싸게 쓰고 판매원도 살아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데 저는 긴 세월을 바쳤습니다.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700만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고 또 중소기업이 다시 물건을 만들고 또 일자리 없는 분들이 일자리를 찾고 그러면서 경제가 막혔던 경제가 돌아가고 이렇게 그런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 기각코리아 플랫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걸 만들어서 늘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저는 이렇게 도착하면 제일 먼저 성경 한 장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내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하는데요. 오늘은 또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손님이 시니어도에서 오셔가지고 또 촬영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시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저 생방송 속의 생방송입니다. 저는 뭘 묻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를 잘 설명할 수 있게 물어주신 편집국님한테 감사하고 발행인한테도 감사하고 좋은 글이 되어줬으면 고맙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코로나19 우리 가슴 탁 활짝 펴고 그리고 당당하게 맞이합시다. 그것은 뭐냐? 국가의 시책에도 잘 따르시고 정책에도 따르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겁먹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병균과 같이 생활합시다. 그 뭐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없애면 또 다른 병균이 또 올 겁니다. 언제나 오더라도 저는 병균의 세상은 밀려오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파도를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파도 타는 법을 배우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려오는 파도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파도 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코로나19 때문에 움츠리지 마시고 우리 명령력을 증강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증강시켜서 그들을 이기는 법을 배우자고요. 그들을 피하고 그들을 막으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건강을 더 증진시켜서 그들을 이기는 극복하는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